현재는 대전 동명초등학교에서 근무하지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대전 화정초에서 근무했던 교사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그린스마트 스쿨 업무 담당자로서 학교가 변화하는 모습을 함께 했고요. 그리고 2003년 후반부부터 작년까지 변화된 공간을 학생들과 실제로 활용해 보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공간이 계획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몸소 체험한 교사입니다. 네, 저희 화정초등학교에 정말 많은 손님들이 인사이트 투어를 오세요. 아까 이전에 발표했던 다른 학교처럼 화려한 모습은 아니지만 리모델링 학교의 제한점, 한계점, 그리고 리모델링 학교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얻고자 오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2003년부터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화려함보다는 친숙함, 익숙한 모습처럼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죽어있는 공간이 거의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공간이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정초가 그래도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화정초등학교는 1971년에 개교한 아주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큰 학교였다고 해요. 하지만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건물의 수도 많고, 그리고 유휴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건물 간 연결성이 낮아서 공간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별실이 주로 배치되어 있던 후동을 리모델링하고 본동과 후동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홀을 조성하여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사전기획을 시작으로 2022년 사용자 참여 설계, 2023년 공사를 거쳐 2023년 후반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현재보다 공사비가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라서 약 44억 원의 공사비를 가지고 공간을 구성하였는데요. 추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이 정도 규모의 공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존 학교 공간은 노후화된 학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외관은 낡고 색이 많이 발해 있었고요. 외관보다 더 문제는 내부겠죠. 내부도 낡고 오래됐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후동 건물을 갈 때는 혼자 가면 무서워요 라고 말했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리모델링 하면서 재탄생시켜 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예산 44억을 후동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본동에는 일반 교실이 있고 후동에는 특별실이 있는데, 아무리 후동을 멋지게 리모델링 하더라도 본동에서 후동까지 연결되는 연결 통로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후동은 쓸모없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본동과 후동을 연결하는 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모습인데요. 커뮤니티 홀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은 공간인데요. 저희가 지원받은 44억의 예산을 이 커뮤니티 홀을 증축하는 데 많이 투여하고 나머지 예산을 리모델링에 투여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공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커뮤니티 홀입니다. 커뮤니티 홀은 본동과 후동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기존에는 3층 연결 통로를 통해서만 본동에서 후동이 이동이 가능했었는데요.
커뮤니티 홀 조성 이후에는 1층, 2층에서도 후동으로 직접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의 이동 동선이 크게 단축되었고 수업 간 이동의 편의성과 안정성 또한 함께 향상되었습니다. 커뮤니티 홀은 2층 도서관과 연계되어 독서 활동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학급 및 학년 단위의 다양한 교육 활동과 행사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동 공간이자 중심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홀 내부에 조성된 드라마실입니다. 드라마실은 외부에서 보면 오두막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이는 공간 설계 과정에서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를 설계사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곳입니다. 드라마실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놀이 공간을 늘려주세요, 실내 놀이 공간을 확대해 주세요 라는 요구를 반영하여 조성된 공간입니다. 드라마실에서는 소규모 놀이 활동 및 악기 연주가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활동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딩도어, 아까 폴딩도어에 대해서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맨 처음에 학교를 설계할 때는 폴딩도어가 굉장히 멋져 보여서 한 7군데의 폴딩도어를 설치해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중간중간 폴딩도어가 꼭 필요한 곳만 남기자 해서 딱 2곳만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드라마실인데 폴딩도어를 개방을 하면서 드라마실 내부와 그리고 앞마당 뜰을 연결시킬 수 있어서 이곳은 폴딩도어가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폴딩도어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저희 학교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성된 공간입니다. 도서관은 거의 학생들이 설계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학생들이 원하는 오두막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을 저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일일이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완성한 공간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독서 환경을 조성하면서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반영하여 설계하였고 잘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 옆에는 학생 휴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편안하게 머무르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고 녹색 식물도 배치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오두막을 유독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오두막 모양의 인테리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혼자 학교 숙제를 하거나 혼자 단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런 작은 오두막 공간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공간은 주로 학생들이 점심시간 그리고 방과 후 학교 대기 공간, 학원 이동 전 대기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스마트 스쿨의 핵심 요소인 그린 요소를 이곳에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 가든을 조성해서 생화로 학생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식물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스마트 가든을 조성하였고 스마트 가든은 자동 급배수 시스템을 적용해서 유지 관리의 편의성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생님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룸 공간입니다. 프로젝트룸 공간은 교실 1.5칸을 확장하여 조성된 공간으로 0.5칸마다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한 학급의 학생들이 동시에 협동 수업을 조용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쪽에서는 다른 한 모듬은 조사 활동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폴딩 도어를 닫고 역사 신문을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모둠 활동 시 공간 분리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요구해 주셨는데요. 0.5칸 단위로 폴딩도어를 설치해서 상황에 따라 공간을 나누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시 여러 소규모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실 후면에도 컴퓨터와 TV를 설치해서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곳은 코딩룸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 2022년도에 코딩룸을 설계할 당시에는 초등학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대전에는 둔산동에 유명한 학원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전 둔산동 유명한 코딩 학원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코딩 센터 등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코딩 학원이 코딩룸이 인테리어 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직접 구성한 공간입니다. 특히 로봇 코딩 활동 시 학생들이 제작한 결과물을 안정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맞는 울타리를 별도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울타리를 한번 개관식 때 살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코딩룸에서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급 기준 학생 수에 맞게 노트북을 구비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지금 대부분의 초등학교에는 전 학년에 태블릿이 학생들에게 1인 1 태블릿이 보급되어 있는데 코딩 수업을 할 때는 태블릿으로 할 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학생 수만큼 배치하였더니 확실히 코딩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버퍼링 없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코딩룸 옆에 조성된 플레이룸입니다. 이 공간은 학생들이 게임 활동 공간에 대한 요구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블록 기반의 조작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이 공간을 코딩룸과 연계하여 놀이 활동이 단순한 흥미에 그치지 않고 코딩 및 디지털 학습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곳은 쿠킹룸입니다. 쿠킹룸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수도시설 등 여러 설비 조건으로 인해 공간 구성에 제약이 많았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원했던 인테리어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교육청과 상의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재 이 공간은 저희 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인덕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덕션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요리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고 선생님들의 부담이 준 만큼 선생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요리, 실습 활동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룸 공간을 활용한 수업입니다. 5학년 사회 수업을 예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제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 알아보기. 학생들은 일제의 민족 억압에 대해 조사를 하고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을 역사신문으로 정리하는 모든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룸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 공간에서는 폴딩 도어를 설치하고 역사신문을 만들기 전에 본인들이 조사했던 내용을 역사신문의 아웃라인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쪽에서는 폴딩 도어를 닫고 조사가 끝난 모듬에서는 본격적으로 역사신문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룸이 없었다면 일반 교실에서 한쪽에서는 조용히 조사를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시끌벅적 협의를 하면서 역사신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더 밀도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폴딩 도어를 통한 프로젝트 룸을 이용해서 한 학급의 수업이 두 공간에서 나누어질 수 있어서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활동과 속도에 맞는 밀도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어서 수업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룸에서는 역사신문 만들기 그리고 국어 조사활동, 각종 단원의 조사활동 등 각종 교과의 조사활동 등
뭔가 오랜 시간 동안 각 모둠의 속도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딩룸 공간을 활용한 수업입니다. 6학년 실과 수업이었고요. 학생들이 코딩룸에서 인공지능 학교 안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코딩룸에서 학생들이 AI 키트를 이용해서 AI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딩룸 테이블 아래에 하나하나 아래마다 시스템 박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오랜 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하다 보면 배터리 부족해요 하는 얘기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하느라고 10분 쉬고 20분 쉬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한데요. 코딩룸에는 시스템 박스가 있어서 배터리 충전하면서 수업 흐름 끊기지 않게 바로바로 수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룸이 설치되니까 좋은 점 하나가 코딩룸에 저희 학교에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던 AI 키트 그리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해서 어떤 프로그램 다양한 준비물들을 활용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보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나 키트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코딩룸에 지금 이게 한쪽 벽면인데 이런 게 한 3개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면서 우리 학년에서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거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니까 학교에서 비싸게 구입한 AI 키트나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낭비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드라마실 공간을 활용한 학교 자율시간 수업입니다. 6학년 대상으로 했고요. 캠핑 용품의 종류를 알아보고 캠핑 용품을 설치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실내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캠핑 용품에 대한 이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폴딩 도어를 열고 드라마실 앞에서 직접 캠핑 장비를 설치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드라마실이 없었다면 첫 번째 시간에는 교실에서 이론 수업을 하고 그리고 흐름이 끊긴 상태로 두 번째 시간에는 운동장이나 강당으로 나갔겠죠. 하지만 실내와 실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드라마실이 있었기에 수업 흐름을 유지하면서 이 수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뿐만이 아니라 공간이 조성되니까 다양한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홀에서는 외부 강사 특강을 비롯해서 학생 자치회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커뮤니티홀 한쪽 벽면에서는 상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1학년, 다음 달은 2학년.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산출물을 자랑할 수도 있고 서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실은 소규모 놀이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학생 자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서는 넓은 프로젝트룸에서 학생들의 e스포츠 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쿠킹룸을 만들면 과연 많이 사용할까? 실과 시간 몇 번 되지도 않는데 라는 고민이었는데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수업을 운영하는데 선생님들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업도 해보고 저런 수업도 해보고 이런 전문가도 불러보고 저런 전문가도 불러보고 하면서 쿠킹룸에서 할 수 있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가 맨 처음에 유휴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비 공간으로 만들어 놓던 공간입니다. 추후에 우리가 교육적으로 필요한 목적이 있을 때 그 공간을 그 목적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해 보자. 지금 이 공간은 저희 학교가 IB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IB 프로그램을 위한 전학공 공간 그리고 선생님들의 산출문을 전시하고 서로 피드백하고 수업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휴 공간, 예비 공간을 하나 뒀더니 지금은 이렇게 활용되고 있지만 다음에는 또 학생들이 필요한 공간, 또 학부모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요에 맞게 변형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 공간이 없었을 때보다 이 새로운 공간이 생기니까 선생님들의 부담감이 줄어들어서 훨씬 더 다양한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간이 하나 생김으로써 그냥 물질적인 변화가 끝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 방식,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활동 내용,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내용, 모든 교육과정의 전반에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 덕분에 저희 화정초등 학생들이 더 행복하게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정초등학교 공간 활용 사례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